요즘 논문 쓰는 거 진짜 만만치 않죠? 주제 정하는 데만 한참 걸리고 선행 연구 찾느라 밤새는 건 기본이고요. 초안 써서 교수님께 보여드리면 다시 다 고치라고 하시고 그때마다 자존감은 바닥을 치곤 해요. 근데 말이에요. 요즘은 혼자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 시대예요. 왜냐면 이제 논문 쓰는 데에도 AI가 같이 일해주는 시대가 왔거든요. 다만 AI를 그냥 막 쓰면 오히려 더 헤매게 될 수도 있어서 똑똑하게 써야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AI랑 어떻게 논문을 함께 쓸 수 있는지 분야별 사례랑 같이 알려드릴게요.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연구 주제 정하는 게 진짜 제일 어려운 단계거든요. 예를 들어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질문을 구체화해야 할지 감이 안 오잖아요. 이럴 때 챗GPT 같은 AI한테 청년 고용 불안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으로 연구 질문 5개 추천해줘. 이렇게 말하면 꽤 괜찮은 아이디어를 주기도 해요. 혹은 이 주제로 선행 연구가 얼마나 있을까 싶을 때 12CC라는 툴에다 주제 키워드를 넣으면 관련 논문들을 AI가 쏙쏙 정리해서 보여줘요. 예전엔 구글 스칼라에서 검색어 하나하나 넣어가며 찾아야 했는데 이젠 AI가 나 대신 1차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막막할 때 누군가 옆에서 방향 잡아주는 느낌? 딱 그게 AI예요. 자연과학은 실험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어떤 조건에서 실험을 돌려야 할지, 샘플 수는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될 때 많죠. 이럴 때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좋아요. 철의 열 처리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 실험을 하려는데 주요 변수 추천해줘. 그럼 AI가 기존 문헌 기반으로 변수들을 정리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실험 끝나고 나면 데이터를 정리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 파이썬 코드가 필요한데 코딩 못해도 괜찮아요. 이런 조건의 데이터를 정리하는 파이썬 코드 짜줘라고 하면 코드도 만들어줘요. 그걸 콜랩에 넣고 돌리면 끝. 자연과학은 반복 실험이 많은 만큼 AI를 잘 쓰면 진짜 효율이 확 올라가요. 보건의료 계열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논문은 겨우 찾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SCIT나 컨센서스 같은 툴을 많이 써요. 논문을 요약해주고 이 연구가 신뢰할 만한지 지지, 반박, 중립으로 정리해줘요. AI가 논문의 맥을 잡아주는 거예요. 또 SPSS 같은 통계 프로그램을 못 다루는 경우 T-테스트 분석을 이 데이터에 적용해줘 라고 챗GPT에 물으면 그에 맞는 해석과 통계 모델을 제안해줘요. 물론 최종 해석은 내가 해야 하지만 AI가 방향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수월하답니다. 예술이나 체육 쪽은 좀 다르죠. 감각이나 표현 중심이라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미디어 아트를 하는 친구가 나는 작업 과정을 논문으로 쓰고 싶은데 이걸 학술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지? 고민할 수 있어요. 이럴 땐 챗GPT에게 이런 예술 작업을 학술적으로 정리해줘라고 하면 작업 개념을 예술사회학적 관점이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에 맞춰 풀어줘요. 또 체육 분야는 실기 중심이 많아서 운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논문화하는데 익숙하지 않은데 AI가 문장 흐름을 정리해줘서 논문 스타일로 바꿔주는데 도움돼요. 즉, 창의성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포장할지 도와주는 도구가 AI인 거예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 AI를 어떻게 내 논문 파트너로 데려올 거냐예요. 먼저 AI는 마법사가 아니에요. 논문 써줘 한다고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프롬프트를 쓸 때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결과에 대한 조건을 말해요. 예를 들어 청년 고용 불안을 사회심리학 관점에서 연구하려고 해. 이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 5개랑 각 키워드에 맞는 연구 질문도 추천해줘. 이렇게 하면 훨씬 정교한 답이 나와요. 그리고 AI는 반복해서 쓰면 쓸수록 내 스타일에 맞는 피드백을 주는 도구가 돼요. 문장을 다듬을 때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말고 이 문장 좀 더 간결하게 바꿔줘. 이 문장 학술 논문 스타일로 바꿔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돼요.
이렇게 AI를 잘 쓰면 얻을 수 있는 보상은 진짜 커요. 논문 쓰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로 쓸 수 있고 교수님 피드백 반영도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단 AI가 해주는 걸 무비판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이해하고 내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이제 중요한 건 AI를 피할 게 아니라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AI랑 경쟁하려 하지 말고 도구로 받아들이면 돼요. 왜냐면 지금 학위 논문을 쓰는 우리에게 AI는 진짜 든든한 조력자니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 환경은 AI와 함께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뉠 거예요. 그 차이는 분명히 커질 거고요. 그래서 지금이 딱 AI를 배우고 익히기 시작할 타이밍이에요. 혼자 논문 쓰다가 지칠 때 누군가 옆에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문장을 다듬어주고 자료를 정리해주는 느낌. 그게 AI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AI는 연구자의 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연구자의 시간을 아껴주는 도구예요. 실제로 지금도 많은 박사과정, 석사과정 분들이 AI를 논문에 활용하고 있어요. 처음엔 낯설어도 한두 번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분야에 따라 활용법이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내가 중심을 잡고 AI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논문이 훨씬 빠르고 논리적으로 완성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걸 해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AI와 협업하는 연구자가 되어보는 거 생각보다 훨씬 멋진 경험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논문 쓸 때 꼭 써야 할 AI 툴 총정리를 소개해드릴게요. 챗GPT만 있는 거 아니에요. SCIT, 일리싯, 컨센서스, 그래멀리, 퍼플렉서티 등등 각 단계별로 꼭 써야 할 툴들이 있어요. 그걸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직접 추천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논문 작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도 알아보세요.